네, 여러분들께 제가 봤을 땐 제 모든 테크닉을 설명드리고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현실적인 조언들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해요. 노래를 하시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원하는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한 것들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오페라 가수를 독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꿈꾸는 성악도분들, 학생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간을 아껴랍니다.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도 나이 제한, 나이 리밋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교랑 극장이 비슷한데요. 학교는 만 30 정도가 리밋이고요. 극장은 만 32 정도가 리밋입니다. 소프라노는 좀 더 빠르고요. 왜냐면 그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한국이랑 똑같아요. 핸들링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새롭게 받아들이기는 조금 나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콩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콩쿨 같은 경우에 나이 어린 친구들에게 상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나이가 깡패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 진로가 확실해요. 난 오페라를 너무 하고 싶고 내 꿈이 극장을 서는 거다.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나와요. 번호 한 6개월 배우고.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정도를 걷는다면 학교의 석사 과정을 밟고 아니면 학사로 다시 편입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졸업을 한 다음에 에이전시 오디션을 보고, 오디션을 볼 수 있는 초대장을 에이전시로 뿌리거든요, 많이.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정도로는 마스터 학생을 하면서 콩쿠르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콩쿠르는요, 극장장들이 자기의 자리를 갖고 내가 이 사람을 취직을 시켜야겠다, 일을 줘야겠다 하는 콩쿨들이 몇 개 있어요. 유럽권에서 하는 콩쿨 중에서는 벨베데레 콩쿨, 제가 1등한 콩쿨이 있고요. 이 콩쿨 같은 경우에 특별상으로 자기 극장에서 롤 데뷔할 수 있는 특별상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독일의 노이어슈티멘, 이 콩쿨이 참 영싱어들한테 좋은 콩쿨이고요. 만약에 나는 정말 게스트싱어로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다, 오페라리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가는 BBC 콩쿨. 이 콩쿨 같은 경우는 정말 다 세요.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지만 상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시고 세미파이널까지만 가도 저 사람한테 저 역할을 줘야겠다 생각해서 특별상을 주거나 아니면 데뷔 기회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학교가 되지 않았더라도 내가 자신만 있으면 콩쿠르는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에이전시를 만날 수 있는 확률도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메일을 막 써요, 에이전시들한테. 이력서랑 레파토어 리스트, 내 녹음 해서 나 이런 사람인데 너네 에이전시를 보고 싶어. 그래서 에이전시에 메일을 돌리는 거예요. 그 에이전시의 로스터에 올라가고, 그 로스터에 올라간 사람들한테 에이전시가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오디션들을 계속 줘요. 이럴 방법이 있고, 콩쿠르를 통해서 극장장을 직접 만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면 학교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학교 마스터를 졸업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문화를 좀 아는구나. 그리고 국가에서도 독일 학교를 졸업하면 독일 준시민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비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게 쉬워져요. 일 비자 받으러 가잖아요. 대화 하나도 안 해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교수의 생각이 있다. 그러면 콘서트 examen 연주 박사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하면 장점이 큽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전해라. 도전하시라. 내가 실력이 됐든 준비가 안 됐든 도전하시라. 내게 어느 견지 몰라요. 사람에게 완전히 준비됐다는 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가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 봤을 때는 저는 한참 모자라요.
제가 노래를 100%로 완성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지금 30%도 안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그 정도로 자기 객관화가 돼야지 활동할 수 있는데 100%를 제 인생 중에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30%지만 40%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아니 31%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해요. 저 이번에 이제 퀸엘리자베스 콩쿨, BBC 콩쿨 나가는 것도 힘들고 조율해야 되는 것도 많아요. 이제 극장이랑 조율해야 되지, 콘서트랑도 조율해야 되지. 그럼에도 나가는 거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기회를 얻을지 몰라서 그래요. 떨어지면 저는 본전 이하예요. 나가는 것 자체가 일단 본전 이하예요. 그렇지만 도전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울 게 있으니까 꼭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라. 저의 원동력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않기에 선택한 방법은 꾸준함입니다. 저 지금 연습 안 할 것 같죠? 근데 저는 지금도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그리고 따로 앉아서 공부 한두 시간씩 꼭 합니다. 안 그러면 저는 해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은 거는요, 극장 동료들의 사랑과 관심과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그 꾸준함의 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도전을 통해서 성장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한 2달, 3달까지는 댓글로 달아드려요.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 답변 질문, 테크닉적인 것들은 진로적인 거 질문 많이 해주시고 새참시에 나오실 아티스트 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히 우리 김용호 테너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부로 새참시 은퇴를 선언하겠습니다. 물론 마스터 클래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테크닉이라든지 조언들은 다 해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 채널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또 국내에서 만나뵐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도 열심히 해서 올해까지만 할게요. 하이시의 제왕 올해 하이시의 제왕 김성우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악플은 남겨주시면 하세요. 저 다 보거든요. 못 알아들었겠다 이거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잘 못 해드린 걸로 생각이 됐지만 다른 분들 최고 이런 거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누가 더 낫네 저가 낫네 그건 나은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전 사랑에 고픈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테너 김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